야, 떡국 20인분 끓여와. 새해 첫날 아침 7시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지 겨우 7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어머님, 저 어제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그래도 내 허락 없으면 넌 평생 우리 집 종년이야. 5년이었어요. 꼬박 5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고 매일매일 모욕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떡국을 준비해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냉정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팀장님, 오늘 사냥 시작하죠? 한 마리도 남김없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서윤은 간밤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법원에서 이혼 서류가 최종 접수됐거든요. 5년이었습니다. 꼬박 5년을 참고 또 참았던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어요. 서윤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제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났구나. 서윤의 시선이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혼 서류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법원에서 받아온 서류였습니다. 서윤은 그 종이를 보면서 겨우 잠이 들었거든요. 5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오전 7시 정각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 송정숙이었습니다. 서윤이 따로 설정해둔 벨소리였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5년 동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이 터질까 가슴을 졸였거든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지 말까? 하지만 안 받으면 더 귀찮아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강서윤. 인사도 없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커녕 첫마디부터 반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5년 내내 서윤한테 존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친척들 다 모이니까 떡국 20인분 끓여서 라운지로 가져와. 소고기는 툭불로 넣고 국물은 12시간 우린 걸로 해. 알았어?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어제 이혼했는데 새해 첫날 아침부터 떡국을 끓여오라고요? 그것도 20인분을? 어머님, 저 어제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이제 남이에요. 서윤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이혼이 애 장난인 줄 아냐? 법원 도장 찍혔어도 내 허락 없으면 넌 평생 우리 집 종년이야. 종년. 그 말이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서윤을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 취급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비 병원비 대준 게 누군데 감히 입을 놀려? 떡국 안 가져오면 오늘 당장 병원실 빼버릴 줄 알아. 서윤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친정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윤의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간경화가 심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 병원비를 무기로 삼았어요. 서윤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어김없이 병원비 끊어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서윤이 번 돈이었어요. 서윤이 루미너스 빌딩 임대 사업으로 번 수익인데 시어머니가 법인 카드를 쥐고 있으면서 자기가 내주는 것처럼 행세했던 겁니다.
서유는 그걸 알면서도 참았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5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 박성준이었어요. 엄마, 쟤한테 시키지 말고 그냥 사오라고 해.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끓인 게 제일 맛있긴 하지? 손맛이 기가 막히거든. 서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인간은 끝까지 저러는구나. 5년 동안 자기 엄마가 서윤을 어떻게 대하든 한 번도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같이 깔보고 같이 무시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있잖아. 빌딩 꼭대기 VIP 라운지. 오늘 하루 종일 비워도 이미 예약된 거 있으면 다 취소하고. 서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VIP 라운지는 빌딩 최상층에 있는 프리미엄 공간이었어요. 입주자 손님들이 중요한 미팅이나 행사에 쓰는 곳인데 오늘도 예약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걸 다 취소하고 시댁 친척들 모임에 내놓으라고요? 어머님,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약된 손님들이. 뭐, 내 빌딩 아니야? 네가 주인이면서 왜 마음대로 못해? 아, 그러고 보니까 네가 뭘 번 게 있어? 다 우리 성준이 덕에 이 빌딩 올린 거잖아.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루미너스 빌딩은 서윤이 결혼하기 전부터 혼자 힘으로 일군 사업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작해서 10년 넘게 피땀 흘려 키운 자산이었어요. 남편 박성준은 거기에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윤 돈으로 외제차 뽑고 명품 사고 술값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이랬습니다. 서윤이 이룬 건 다 자기 아들 덕이고 서윤은 그저 얹혀 사는 주제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요. 5년 내내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12시까지 떡국 가져와. 늦으면 알지?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뚜뚜뚜 끊어진 전화음이 서윤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윤은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치욕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병원 중환자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아버지. 마르고 창백한 얼굴. 서윤이 5년을 버틴 건 오로지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 두려움 하나로 온갖 모욕을 참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꽉 쥐고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비서 최윤아였습니다. 윤아 씨, 나야. 오늘 내 일정 전부 취소해줘. 그리고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내 개인 계좌에서 1년치 선납해둬. 오늘 중으로. 이제 시어머니가 휘두르던 협박 카드는 무용지물이 될 터였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해 첫날 아침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있던 스탠드를 집어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있는 힘껏 벽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쾅! 스탠드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파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간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흥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냉정했습니다. 서윤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차 팀장님. 서윤의 목소리는 이미 평소처럼 차분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 사냥 시작하죠. 한 마리도 남김없이 쫓아낼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서윤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라 루미너스 빌딩의 주인이 서 있었어요. 특별한 떡국을 대접해 드려야겠네요, 어머님. 서윤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건 상대, 차도진은 루미너스 빌딩 보안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도진은 이미 빌딩 지하 2층에 있는 보안 관제실에서 서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어젯밤부터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올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도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관제실 벽면에는 도진의 과거가 걸려 있었습니다. UDT, 그러니까 해군 특수전전단 복무 시절의 훈장들과 사진이었어요. 거친 파도 속에서 훈련하는 모습,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 도진은 소령까지 진급했다가 5년 전에 전역했습니다. 전우를 지키지 못한 작전이 있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도진은 군을 떠났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서윤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빌딩 보안 팀장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도진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VIP 주차장에서였습니다. 박성준이 서윤의 손목을 잡고 거칠게 흔들고 있었어요. 서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성준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쓴 돈이 얼마나 된다고 잔소리야? 네 돈 아니야, 우리 집 돈이지. 성준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서윤을 때리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도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성준의 손목을 잡아서 뒤로 꺾어버렸어요.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성준이 비명을 질렀어요. 도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빌딩 내에서 폭력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러시면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준은 도진을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도진을 찾아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차 팀장님, 그날 일은 감사했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부터 도진은 서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는 모습, 남편한테 이용당하는 모습, 다 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대표님이 일어설 때 내가 그 방패가 되어드리겠다고.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도진은 서윤의 전화를 받자마자 관제실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빌딩 출입 시스템이 떠 있었어요. 모든 출입자의 지문, 안면, 인식, 차량 번호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도진은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송정숙. 화면에 시어머니의 정보가 떴어요. 지문 등록, 안면, 인식 등록, VIP 라운지, 무제한 이용 권한. 전부 관리인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하 주차장 무료 이용, 안면, 인식 자동 출입,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 프리패스까지. 시댁 식구들이 5년 동안 이 빌딩을 얼마나 제 집처럼 드나들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도진은 마우스를 움직여 송정숙의 프로필을 선택했습니다. 우클릭. 메뉴가 떴어요. 맨 아래에 빨간 글씨로 영구 삭제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도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버튼을 눌렀어요. 해당 사용자의 모든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성준이었습니다. 똑같이 영구 삭제. 시댁 친척들 이름도 하나하나 검색해서 전부 삭제했어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5년간 누렸던 모든 특권이 클릭 몇 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도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권한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도진은 보안 시스템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등록 메뉴였어요. 도진은 방금 삭제한 사람들의 정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빌딩에 접근하면 무단 침입자로 분류되어 즉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한 겁니다. 출입 카드를 찍어도 안 되고 안면 인식도 안 되고 차량 번호판도 등록 해제. 철저한 차단이었습니다. 도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30분.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이 모든 건 어젯밤 자정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도진은 서윤에게서 미리 지시를 받아두었거든요. 1월 1일 0시 0분, 이혼 판결이 전산에 등록되는 법적 효력 시점. 그 시각에 맞춰 자동으로 시댁 식구들의 권한이 삭제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뒀던 겁니다. 11시 59분까지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0시 0분부터는 법적으로 완전한 타인이 됐어요. 도진은 그 1분의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0시 0분.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도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젯밤 자정, 새해 폭죽이 터지는 순간 빌딩 시스템에서는 조용히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도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두꺼운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표지에는 업무 방해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이 3년간 모아온 자료였어요. 박성준이 빌딩 보안 요원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전부 기록해뒀습니다. 주차 요원한테 야, 거기 서 있어. 내 차 빼라고 소리 지른 날. 경비원한테 너 월급이 얼마야. 그 돈 받고 나한테 대들어? 라고 모욕한 날. 심지어 여직원한테 부적절한 농담을 던진 것까지. 날짜, 시간, 목격자 진술, 가능하면 녹음 파일까지. 도진은 꼼꼼하게 기록해뒀어요. 이건 서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도진 개인의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부하 직원들이 당한 모욕을 도진은 잊지 않았거든요. 도진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 보안 요원 집합. 5분 내로 브리핑룸으로. 잠시 후 보안 요원 10명이 브리핑룸에 모였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새해 첫날 아침부터 긴급 소집이라니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도진은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송정숙, 박성준, 그리고 시댁 친척들의 얼굴이었어요. 오늘부터 이 사람들은 외부인입니다. 빌딩 출입 권한이 전면 삭제됐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접근하면 무단 침입 시도로 기록하고 즉시 퇴거 조치합니다. 요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시댁 식구들이잖아. 그런데 갑자기 외부인이라고? 대표님이 어제부로 이혼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워낙 단호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물리력을 최소화합니다. 대신 법적 매뉴얼을 철저히 따르세요. 모든 상황은 보디캠으로 녹화하고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대기 전까지는 절대 접촉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그때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아까 전화할 때와는 달리
이미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단정한 머리,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서윤은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도진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차 팀장님, 오늘 제 방패가 되어주세요. 도진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대표님의 칼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간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심지어 친정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도진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빌딩 입구 CCTV가 비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면 모든 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12시. 그 전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서윤은 확신했어요. 기다리죠.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팔아오게.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통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5년간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서윤과 도진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 일행은 12시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전 10시가 채 되기 전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 CCTV에 차량 행렬이 잡혔어요. 맨 앞에는 검은색 벤틀리가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BMW, 제네시스, 그랜저까지 줄줄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총 5대였어요. 시어머니와 친척들이 새해 첫날 모임을 위해 떼 지어온 거였죠. 도진은 관제실 모니터를 바라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입구 대기조 준비하세요. 곧 도착합니다. 서윤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5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준의 벤틀리가 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성준은 늘 그랬듯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 주차장 전체가 울릴 듯한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입구 전광판에 커다란 빨간 글씨가 떴어요. 미등록 차량. 진입 불가. 성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등록 차량이라고? 내 차가 5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곳인데? 성준은 창문을 내리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관제실. 이거 고장났어? 빨리 문 열어. 인터폰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성준은 짜증이 났어요. 차에서 내려서 차단기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이게 왜 안 열려? 야, 경비. 당장 나와.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성준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열어? 몰라, 갑자기 안 열려. 그때 주차장 입구 옆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차도진이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10명이 일렬로 따라왔습니다. 도진의 키는 186cm였어요. 성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게다가 UDT 출신답게 어깨가 떡 벌어지고 체격이 단단했어요. 성준은 도진을 보자마자 움찔했습니다. 3년 전에 손목을 꺾였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도진은 천천히 다가와서 성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곳은 등록된 차량 전용 구역입니다.
귀하의 차량은 현재 미등록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시 차를 빼주십시오. 성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너 나 몰라? 내가 누군데? 이 빌딩 주인 남편이야. 도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십니다. 어제부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적 효력은 오늘 0시 0분에 발생했습니다. 성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렸어요. 명품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채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래? 내가 이 빌딩 안주인이야. 시어머니는 도진의 면전에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손대시면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모든 상황은 녹화 중입니다. 도진이 가슴에 달린 보디캠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입은 멈추지 않았어요. 녹화가 뭐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 집에 오는 게 죄야? 전 며느리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입니다. 도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가 갈리는 듯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빵, 빵빵빵. 시댁 일행의 차들 뒤로 일반 방문객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새해 첫날이라 빌딩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막혀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줌마, 차 좀 빼요. 뒤에 줄 섰잖아요. 누군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그 뒤로 다른 차들도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빵빵빵, 빵빵빵. 저기요, 빨리 좀 해주세요. 저 늦겠어요. 뭐야, 진상이야, 뭐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는 VIP인데 일반인들한테 진상 취급을 당하다니. 성준이 다시 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어요. 야, 너 진짜 당장 문 안 열어? 도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성준의 손이 멈췄어요. UDT 복무 시절 저보다 덩치 큰 테러범들도 제 눈을 피했습니다. 손 내리시죠.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성준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렸어요. 3년 전 손목이 꺾였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그 사이 도진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견인차 대기 상태 확인. 무전기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견인차 세대 대기 중입니다. 도진은 시어머니와 성준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10초 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시면 불법 점유 차량으로 간주하고 전량 견인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견인? 내 차를 견인해? 네가 감히? 9초, 8초. 도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는 더 거세졌어요. 일반 방문객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거 완전 진상 아냐?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3초, 2초. 성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알았어, 알았다고. 뺀다고. 성준은 헐레벌떡 차로 뛰어갔어요.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에 있던 친척들 차도 하나둘 후진을 시작했어요. 도진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주차장 입구 상황 종료. 하지만 로비 쪽 경계 강화하세요. 도보로 진입할 겁니다. 역시 도진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시댁 일행은 주차를 포기하고 빌딩 근처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걸어서 빌딩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걸으면서도 투덜거렸어요. 두고 봐. 서윤이 그년이 떡국 들고 나타나면 저 경비 새끼들 다 잘라버릴 거야. 성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 저놈은 내가 직접 잘라버릴 거야. 감히 나한테 대들어? 친척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루미너스 빌딩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유리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제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문이 이제는 그들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걸. 시어머니 일행은 루미너스 빌딩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햇살이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깝치더니 로비에서 어디 한번 막아보라지. 시어머니는 자신만만했어요. 5년 동안 이 빌딩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거든요. 로비 직원들은 자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고 스피드 게이트는 카드만 찍으면 바로 열렸습니다. VIP 라운지에서는 공짜로 와인을 마셨고 피트니스 센터도 무료로 이용했어요. 이 빌딩은 며느리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문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어요. 뒤따라 전 남편 성준과 친척 4명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로비는 새해 첫날답게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한쪽 카페에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출근한 입주사 직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새해에도 일하러 나온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한 걸음으로 스피드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어요. 가방에서 출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5년간 써온 카드였어요. 금색 테두리에 VIP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으스대듯 카드를 찍었습니다. 삐. 경쾌한 인식음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동시에 스피드 게이트 상단에 달린 LED 표시등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음성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액세스 디나이드.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접근 거부?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고장났나? 시어머니는 다시 카드를 찍었습니다. 삐. 액세스 디나이드.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3번, 4번 연속으로 카드를 찍었습니다. 그때마다 붉은 불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니, 이게 왜 이래? 야, 거기 직원. 시어머니가 안내 데스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데스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내가 손님이야? 나 몰라. 이 빌딩 주인 시어머니야.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시스템에 손님의 출입 권한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뭐, 출입 권한이 없다고? 5년 동안 드나들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야, 나는 이 빌딩 대표 남편이라고. 안면 인식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게. 성준은 안면 인식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화면에 성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시스템이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스트레인저. 미등록 인물입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로 스트레인저라고 떴어요.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보안 경보음이 더 크게 울렸어요. 삐, 삐. 성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이거 뭐야? 내 얼굴 등록되어 있잖아. 시스템 오류 아니야?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과거에 등록하셨다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삭제? 누가 삭제해? 누가 감히 내 정보를 삭제해? 성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로비 정면에 설치된 300인치 대형 스크린에 공지사항이 떴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공지사항 본 빌딩 관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의 사칭 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외 2인은 등록된 관계자가 아닙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 사람들 뭐야? 사칭이래, 사칭. 아까부터 소란 피우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300인치 스크린에 자기 아들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다니. 그것도 사칭이라는 단어와 함께. 야, 저거 당장 꺼. 당장 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척이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돈댁,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빌딩이 당신 거라면서요? 아, 이건.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아, 이거 서윤이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야. 보안 시스템 강화한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친척들은 반신반의했어요. 무슨 이벤트가 이래? 하지만 일단 시어머니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로비 2층 난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외부인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차도진이 2층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 양옆으로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무단 출입 시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분 내로 퇴거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 아까 주차장에서도 깝치더니 여기서도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도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송정숙 씨, 만 60세. 본 빌딩 출입 권한 없음. 현재 무단 침입 시도 중. 모든 상황은 CCTV와 보디캠으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도진이 시어머니의 이름과 나이까지 정확하게 읊어댔어요. 시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자기 정보를 어떻게 아는 거야? 50초 남았습니다. 도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친척 한 명이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요, 사돈댁. 뭐? 어딜 가? 아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친척이 황급히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40초? 도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가웠어요. 카페 손님들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고 입주자 직원들은 벌레를 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0초. 성준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일단 나가자.
서윤이한테 전화해서 따지면 되잖아. 뭐, 내가 왜 나가? 엄마, 사람들이 다 찍고 있어. 인터넷에 올라가면 어쩌려고. 성준의 말에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여러 명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웃으면서 찍고 있었습니다. 20초, 도진의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몸을 돌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성준과 남은 친척들도 뒤따랐습니다. 로비를 나서면서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두고 봐. 오늘 이 치욕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진짜 치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시어머니 일행은 로비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빌딩 밖으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정문 앞 광장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친척들 중 2명은 이미 택시를 잡아 떠나버렸어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사돈댁이라는 말만 남기고요.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와 전 남편 성준, 그리고 친척 2명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서윤은 받지 않았어요. 4번, 5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야, 인연이 전화를 안 받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성준도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은 2 사람의 전화를 전부 무시하고 있었어요. 사실 서윤은 관제실에서 CCTV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비쳤어요.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저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도진이 말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님은 절대 그냥 가실 분이에요. 5년 동안 봐왔으니까요. 역시 서윤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코트를 여미더니 다시 빌딩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돈댁, 어디 가세요? 친척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큼성큼 로비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스피드 게이트 앞에 선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카드를 찍지 않았어요. 대신 게이트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가 좁아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열어. 당장 이거 열어. 시어머니가 게이트를 손으로 밀며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어요. 손님, 무단 출입은 안 됩니다. 퇴거해 주세요. 퇴거? 내가 왜 퇴거해? 내 며느리 빌딩인데. 전 며느리이십니다. 법적으로 관계가 없으십니다. 시어머니는 이가 갈렸어요. 똑같은 말을 또 듣다니.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로비 한쪽에 있는 카페였어요. 거기 손님들이 또 휴대폰을 들고 이쪽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렇게 찍히는 거 반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로비 대리석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죽인다.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서 얼려 죽이려 해요. 새해 첫날에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는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코트가 더러워지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작정하고 나선 거였습니다. 저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아요?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다들 보세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반응을 보며 더 크게 울부짖었어요. 5년 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밥도 해줬어. 빨래도 해줬어. 그런데 이혼했다고 시어머니를 쫓아내. 으흐흐.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가 서윤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서윤이 시어머니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 리가 없었죠. 성주는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저러면 곤란한데. 하지만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상태가 되면 누구 말도 안 들었거든요. 그때 2층 난간에서 도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을 통해 천천히 1층으로 내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들어누운 곳에서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송정숙 씨, 도진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추고 도진을 노려봤습니다. 모든 상황은 녹화 중입니다. 도진이 가슴에 달린 보디캠을 가리켰어요.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본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진이 법조항을 또박또박 읊어댔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또한 귀하의 소란으로 인해 본 빌딩 입주자들의 업무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오전 일정이 지연된 입주자 3곳에서 이미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누운 채로 입을 다물었어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에 움찔한 거였습니다. 카페에서 촬영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 보안팀장 말이 맞네. 업무방해죄잖아. 아까부터 보니까 저 할머니가 먼저 소란 피운 거잖아. 그러게 며느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난리친 거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보던 사람들도 도진의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준을 불렀어요. 성준아, 야, 성준아, 이리 와서 엄마 좀 도와. 성준이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피드 게이트는 당연히 안 열렸지만 비상문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성준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부축하려 했습니다. 엄마, 일어나. 이러지 말고. 뭐, 넌 엄마 편 안 들어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성준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십 명의 눈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들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준의 눈에 도진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손목을 꺾였던 그 사람. 성준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저놈한테 당하기만 했잖아. 주차장에서도 로비에서도. 야, 너. 성준이 도진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오늘 완전 신났구나. 나랑 우리 엄마 가지고 놀아. 도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진정하시죠, 박성준 씨. 진정? 내가 왜 진정해?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성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도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 주먹은 도진의 얼굴에 닿지 못했습니다. 도진이 고개만 살짝 까딱해서 피한 거예요. 마치 파리를 피하듯 가볍게. 그리고 다음 순간 도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성준의 팔을 잡아서 등 뒤로 꺾어버렸어요. 성준의 무릎이 바닥에 꿇어졌습니다. 으악, 아, 아파. 성준이 비명을 질렀어요. 도진은 성준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의 범주입니다. 더 움직이면 어깨 빠집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도진의 손에 제압당한 성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끙끙거렸습니다. 성준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도진을 향해 달려들지는 못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눈빛 하나에 시어머니의 다리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카페에서 촬영하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돌아서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 시어머니 진상이라는 제목으로요. 도진은 성준을 바닥에 눕힌 채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출동 확인 바랍니다. 누군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도진은 성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죠. CCTV와 보디캠 영상, 목격자 진술,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주먹을 휘두른 건 당신입니다. 성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 주저앉아 아들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성준아. 5년간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은 그저 아들이 바닥에 제압당한 걸 지켜보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로비로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도진은 CCTV 영상과 보디캠 녹화 파일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쪽 분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로 제압했을 뿐입니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이쪽 분 박성준 씨 맞으시죠? 폭행 미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성준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니,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억울합니다. 영상에는 그렇게 안 나오네요. 일단 경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경찰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님,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저 사람이 우리를 못 들어오게 막아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 건물 출입은 소유주 권한입니다. 소유주가 출입을 거부하면 따라야 해요. 억지로 들어가시면 주거 침입이에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마저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경찰관은 성준에게 경고를 주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심한 부상이 없었고 초범이라 현행범 체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기록은 남게 됐어요. 경찰이 떠난 뒤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딘가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라운지로 갈 거야. 화물 엘리베이터는 직원용이니까 막아놓지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는 로비 뒤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성준과 남은 친척 2명도 황급히 따라갔어요. 화물 엘리베이터는 직원들이 짐을 나르는 용도로 쓰는 거라 일반 출입 게이트를 거치지 않아도 됐거든요. 사실 이것도 도진이 일부러 열어둔 함정이었습니다. 관제실에서 서윤과 도진은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화물 엘리베이터로 올라갑니다. 도진이 말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비는 다 됐죠? 네, 모든 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일행은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딩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보였어요. VIP 라운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승리감에 취해 걸었어요. 맞지? 결국 들어왔잖아. 서윤이가 아무리 막아도 나는 못 막아. 라운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밀었어요.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라운지 안은 화려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강남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3년 동안 자기 아지트처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야. 역시 내 자리지. 시어머니가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라운지 정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강서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서윤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라운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뭐지? 서윤이 왜 화면에? 이 라운지에서 어머님이 지난 3년간 쓴 와인값만 2억이 넘더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와인 영수증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샤또마고, 로마네 콩티, 돔페리뇽. 한 병에 수백만 원씩 하는 와인들이었어요. 두 번째 화면, 명품 가방 영수증이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결제 내역 옆에는 라운지 비품이라고 적힌 허위 기재 메모가 보였어요. 세 번째 화면, 해외 호텔 숙박비, 골프장 연회비, 고급 레스토랑 식대, 전부 법인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이 화면 아래에 떴어요. 5억 8천만 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 속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모두 빌딩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장부에는 라운지 운영비나 비품 구입비로 기재해 두셨더군요. 이건 횡령입니다, 어머님.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돈댁, 이게 다 뭐야? 빌딩 돈을 빼돌린 거야? 우리도 모르고 얻어먹은 거야? 저 와인들. 친척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자기들도 엮일까봐 걱정이 된 거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CCTV 영상이었어요. VIP 라운지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성준이 보였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건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둘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와이프 없으니까 편하네. 여기 완전 비밀 아지트야. 영상 속 성준이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성준을 쳐다봤습니다. 성준아, 이게 뭐야? 성준은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엄마, 이건... 그게... 넌 여기서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 화면 속 서윤이 다시 말했어요. 이 영상은 지난 2년간 17회분이 있습니다. 상대 여성도 3명이고요. 어머님은 아셨나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화면 속 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떡국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라운지 테이블 위에 준비해뒀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뚝배기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파는 컵 떡국 20개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어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액 5억 8천만 원, 빌딩 시설물 손괴비 1,200만 원, 금일 임대료 손실분 3천만 원, 총 청구액 7억 2천만 원.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년이 친척들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사돈댁, 나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나도 갈게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친척들이 황급히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청구서를 쥐고 서 있었어요. 성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라운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진입했어요.
그 선두에 차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퇴거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어요. 보안 요원들이 라운지 안으로 일사불란하게 들어왔습니다. 총 10명이었어요. 모두 검은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보디캠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진이 맨 앞에 서서 지휘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청구서를 움켜쥔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야 이게? 도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송정숙 씨, 박성준 씨, 본 빌딩에서 퇴거 조치가 시작됩니다. 순순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거? 내가 왜 퇴거해? 여긴 내 며느리 빌딩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도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전 며느리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두 분은 무단 침입 상태입니다.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시면 강제로 이송됩니다. 도진이 손짓을 하자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이 시어머니 양옆으로 다가갔고 다른 2명은 성준 쪽으로 갔어요. 손대지 마. 손 떼면 고소할 거야.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양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게 끌어당기거나 밀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발 밟지 않게 조심히 이동해 주십시오. 요원 한 명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버둥거려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요원들의 힘이 워낙 셌습니다. 성준도 마찬가지였어요. 2명의 요원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야, 손 치워. 내가 누군데? 성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준의 팔을 좀 더 단단히 잡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죠. 도진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니와 성준을 양쪽에서 부축하듯 끼고 따라갔습니다. 마치 범인을 호송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가방, 내 에르메스? 라운지 바닥에 아까 내던진 명품 가방이 떨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집으려고 몸을 틀었지만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가방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진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에는 증거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뭐야? 내 가방을 왜 증거물에 넣어? 이 가방은 법인 카드로 구입되어 라운지 비품으로 허위 기재된 물품입니다. 횡령 증거물로 압수됩니다. 국세청과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국세청? 검찰?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서윤이가 이럴 순 없어. 그년이 감히. 성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외도 영상이 공개된 뒤로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가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오전 업무를 보러 온 입주자,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소동 때문에 구경꾼들이 모여든 거였죠. 보안 요원들은 시어머니와 성준을 데리고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당당하게 드나들던 곳을 이제는 끌려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1월의 차가운 바람이 훅 불어왔습니다.
영하 5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코트를 제대로 여밀 틈도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니와 성준을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빌딩 앞 인도에 내려놓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빌딩 반경 100m 이내 접근 시 주거 침입죄로 고발 조치됩니다. 도진이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서서 도진을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뒤돌아서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빌딩의 거대한 강화유리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도진이 안쪽에서 자동 잠금 버튼을 누른 거였습니다. 철컥.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어요. 도진은 유리문 안쪽에 서서 무표정하게 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도진은 아무런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닫힌 문 앞에 서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손에는 아까 라운지에서 가져온 컵 떡국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언제 집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빌딩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손에서 컵 떡국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열리고 하얀 떡들이 지저분한 눈바닥에 흩어졌어요. 국물이 시어머니의 명품 구두에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떡들을 내려다봤어요. 5년 동안 며느리한테 끓여오라고 명령했던 떡국. 12시간 우린 국물에 툭불 소고기를 넣으라고 했던 그 떡국. 지금은 편의점 컵 떡국이 되어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돈댁, 나는 이만 가볼게요. 남아있던 친척 2명이었습니다. 그들도 라운지에서 쫓겨나온 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까지 엮이기 싫어요. 친척들은 싸늘한 표정으로 말하고 택시를 잡아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릴 힘도 없었어요. 이제 빌딩 앞에는 시어머니와 성준 둘만 남았습니다. 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덜덜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치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차 있는 데로 가자. 여기 추워. 시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까 라운지에서 본 외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바람 안 피웠으면 이렇게 안 됐어. 엄마, 그건... 닥쳐. 시어머니가 성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났어요. 성준은 얼얼한 뺨을 잡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자는 차가운 길거리에 서서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며느리를 괴롭히며 하나가 되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서윤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5년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창가에서 물러나 펜트하우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은 빌딩 최상층에 있는 서윤만의 공간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VIP 라운지가 자기 아지트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서윤의 진짜 거처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펜트하우스는 서윤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피난처였습니다. 펜트하우스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윤이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서윤이 25살 때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서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서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떡국 재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새벽에 미리 사다 놓은 거였습니다. 서유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사골 국물을 끓이고 떡을 썰었습니다. 달걀을 풀어 지단을 붙이고 파를 송송 썰었어요. 5년 동안 시댁한테 수십 번도 넘게 끓여줬던 떡국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떡국이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서유는 그 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이었어요. 꼬박 5년. 시어머니의 갑질, 남편의 무시, 친척들의 텃세.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몇 번이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참았습니다. 병원비를 쥐고 흔드는 시어머니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오늘 아침에 아버지 병원비를 1년치 선납해뒀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협박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어요.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서유는 뚝배기에 정성스럽게 담아 식탁에 놓았어요. 1인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20인분, 30인분을 끓여서 시댁에 갖다 바쳤는데 오늘은 딱 한 그릇만 있었어요. 서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어요. 국물이 따뜻하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5년 동안 수도 없이 끓였지만 정작 자기 입으로 먹어본 건 오랜만이었어요. 시댁한테 보내고 나면 늘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어요. 모니터를 확인하니 도진이었습니다. 서유는 문을 열었어요. 차 팀장님, 대표님 상황 종료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도진은 차렷 자세로 서서 말했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도진은 처음으로 서윤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모친이십니까? 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서유는 말끝을 흐렸어요. 도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숙 씨와 박성준 씨는 빌딩에서 완전히 퇴거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등록도 완료했고 반경 100m 접근 금지 조치도 발동됐습니다. 경찰은요? 아까 폭행 미수건으로 경위서 작성하고 갔습니다. 기록은 남았어요. 그리고 CCTV와 보디캠 영상은 전부 백업해뒀습니다. 혹시 나중에 소송이라도 걸어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차 팀장님.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진은 여전히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서유는 피식 웃었습니다. 차 팀장님, 편하게 하세요. 오늘은 업무 시간 아니에요. 도진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자세를 풀었어요. 서윤이 식탁 쪽을 가리켰습니다. 팀장님도 한 그릇 하실래요? 떡국 더 끓일 수 있어요. 도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윤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가서 떡국을 한 그릇 더 끓였어요. 도진은 어색하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3년 동안 서윤을 보좌해왔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잠시 후 서윤이 뜨끈한 떡국을 들고 왔습니다. 도진 앞에 놓아줬어요. 새해 첫날인데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하셨죠? 아침부터 저 때문에 고생만 시켰네요. 아닙니다. 대표님이 5년을 버텨오신 것에 비하면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진의 말에 서윤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을 버텨왔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주황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문득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 강서윤입니다. 박성준 씨 명의로 되어 있는 리스 차량들이요. 오늘 전부 회수해 가세요. 제가 보증 철회했습니다. 도진은 떡국을 먹으며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틀리요. 전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예요. 제 보증으로 리스한 건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서윤은 다시 떡국을 떠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여줬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서윤은 떡국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끓인 떡국을 자기 입으로 다 먹었어요. 맛있네요.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히 음식 맛만 담긴 게 아니었어요. 5년간의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 그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새해 첫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끝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와 성주는 아직도 빌딩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히터를 틀었지만 둘 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일 당장 소송할 거야. 두고 봐라. 보내고 나서 화가 좀 풀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파일이었어요. PDF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 커다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고소장. 시어머니는 눈을 비볐어요. 고소장? 뭔 고소장?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소인 송정숙. 혐의는 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모욕죄, 협박죄. 총 5개 혐의였어요. 첨부된 증거 자료만 3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허위 기재된 영수증 사본, CCTV 영상, 캡처, 오늘 로비에서 소란 피운 녹화 영상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성준이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엄마, 이거 진짜 고소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걸 보낸 거지.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성준의 휴대폰도 울렸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고객님의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성준은 눈을 의심했어요. 한도 초과? 내 카드가? 성준은 황급히 다른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와 있었어요. 고객님의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자, 네 번째 문자, 전부 카드 정지 알림이었습니다. 성준 명의로 된 신용카드 4장이 전부 막힌 거예요. 뭐야 이게? 성준이 당황해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카드가 왜 정지된 거예요? 상담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객님, 카드의 결제 계좌로 등록된 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자동 결제가 실패했습니다. 연체 상태로 전환되어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잔액이 부족해? 그럴 리가 없는데? 확인해 보니 해당 계좌에서 오늘 오전에 큰 금액이 이체 출금되어 잔액이 거의 없으십니다. 성주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통장은 서윤과 공동 명의였던 계좌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서윤이 자기 돈을 다 빼간 거였어요. 성주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은행 대출 담당자한테서였습니다. 박성준 고객님, 아파트 담보대출 보증인이 변경되어 상환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었는데 서윤이 보증을 서줬었거든요. 그 보증이 빠지면 대출금을 바로 갚으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고소장 파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또 어떻게 됐는데? 아파트 대출. 서윤이가 보증 빼버렸어. 은행에서 연락 왔어.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그 대출 3억인데 보증 빠지면 어떡해? 나도 몰라. 두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성주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야, 왜 안 받아? 성주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4명, 5명, 6명. 전부 안 받거나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오전에 로비에서 벌어진 소동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퍼져 있었거든요. 강남 빌딩 시어머니 진상, 전 남편 보안 요원한테 제압당함 같은 제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걸 보고 연락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한테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는 변호사였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나 송정숙이에요. 급하게 상담 좀. 아, 송 여사님. 죄송한데요. 저희 사무실이 루미너스 빌딩 입주사라서요. 이번 건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다른 분 알아보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변호사도 안 해준대.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주차장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에서 내렸어요. 성준이 깜짝 놀라 따라 내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허둥지둥 빌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루미너스 빌딩이 보이는 곳까지 와서 멈춰 섰어요. 빌딩은 밤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에 조명이 반사되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소 취하해줘. 제발. 내가 무릎 꿇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할게. 성준이 황급히 다가가서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어요. 엄마, 일어나. 사람들 다 보고 있어. 난 못 일어나.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
그때 빌딩 외벽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진의 목소리였어요. 빌딩 앞 소란을 피우시는 분께 알려드립니다. 3분 내로 빌딩 반경 100m를 벗어나지 않으시면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경찰에 이미 연락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아까 영상에 나온 그 시어머니 아냐? 맞아, 로비에서 난리친 사람. 진짜 끝까지 저러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방에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남들 위에 군림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길바닥에 무릎 꿇고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준이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켰어요. 엄마, 제발 가자. 여기 있으면 진짜 잡혀가. 시어머니는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돌아갔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던 사람의 최후였어요. 새해 첫날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월 2일이었어요. 서윤은 펜트하우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해 두 번째 날의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한가운데에 자기 빌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을 잤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쫓기는 꿈,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꿈. 그런 꿈들이 매일 밤 서윤을 괴롭혔는데 어젯밤에는 아무것도 꾸지 않았어요. 서윤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당당한 표정의 빌딩 주인이 서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 최윤아였어요. 대표님,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일 때문에 언론에서 연락이 좀 왔는데요. 언론이요? 네, 어제 로비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몇몇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거절해주세요. 따로 해명할 것도 없고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법무팀에서 보고 드릴 게 있대요. 고소장 접수 결과요. 알겠어요. 1시간 뒤에 내려갈게요. 서윤은 전화를 끊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남은 떡국을 데워 먹었어요.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1시간 뒤 서윤은 빌딩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가 보였어요. 어제 난리가 났던 곳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닥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고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대표님, 데스크 직원이 서윤을 보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윤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보안 요원들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 많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윤은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5년 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직원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었어요. 시어머니가 볼까봐,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로비를 지나 법무팀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도진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차 팀장님,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잠이 적어서요. 도진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의 무표정과는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시어머니 측에서 또 소란이 있었는데요. 또요? 네, 빌딩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데려갔어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건 5년 동안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전 남편 박성준 씨요. 오늘 새벽에 벤틀리가 회수됐습니다. 리스 회사에서 견인해 갔어요. 잘 됐네요.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원망도 연민도 그냥 끝난 일이었습니다. 법무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고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됐습니다. 검찰에서 조만간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국세청 쪽은요? 탈세 제보도 접수 완료됐습니다. 세무조사가 나갈 거예요. 횡령 금액이 5억이 넘으니까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서윤은 서류를 확인했어요. 3년간의 횡령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돈처럼 쓴 것들, 와인, 명품, 호텔, 골프장, 전부 서윤의 피땀으로 번 돈이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서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법무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도진이 옆에서 걸으며 말했어요.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일단 아버지 병문안을 가려고요. 어제 선납해둔 병원비 확인도 할 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서윤이 도진을 바라봤어요. 차 팀장님, 앞으로도 저랑 같이 일해 주실 거죠? 도진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안팀장 말고요. 제 파트너로요. 앞으로 빌딩 사업도 확장할 생각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도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함께 하겠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5년 동안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는데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로비로 내려왔어요. 정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강남의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햇살이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차가운 1월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서윤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한 발, 또 한 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서윤이었어요. 루미너스 빌딩의 주인이자 자기 인생의 주인. 바로 그때 길 저편에서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성준이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였어요. 경찰차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서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무언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경찰차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경찰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진이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진짜 끝났으니까요.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해 두 번째 날의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0시 0분. 어젯밤 그 시각 서윤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년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윤만의 시간이었어요.
서윤은 밝은 햇살을 받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진이 한 발 뒤에서 따라왔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루미너스 빌딩이 그들의 뒤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